메갈로돈은 지금까지 살았던 상어 중 가장 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이자 가장 큰 포식자였죠. 기록된 제일 큰 백상아리보다 3배 이상 더 길어요. 또 암컷은 수컷보다 약 2배 더 큰 걸로 밝혀졌어요. 그 당시 자동차가 있었다면 메갈로돈은 이빨로 건드리지 않고도 작은 차를 삼킬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매그는 너무 크고 강력해서 천적이 없었어요. 바다에서 바다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무관의 바다의 왕이었어요. 이 범세계주의적인 생명체는 그때도 나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에서 유럽, 호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어요. 매그의 화석은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어요. 모두들 남극 대륙은 건너뛰네요. 과학은 메갈로돈이 36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무시무시한 이름인 메갈로돈은 크다라는 뜻의 메가스와 이빨이라는 뜻의 오돈이라는 두 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합쳐서 큰 이빨을 의미하는데 확실히 그 이름에 걸맞았죠. 그 이빨 하나가 사람 머리 크기와 같아요. 5개의 무시무시한 줄에 걸쳐 총 276개의 거대한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역사에서 오직 몇 마리의 검치호랑이와 티라노사우루스만이 그와 비슷한 더 큰 이빨을 가졌었죠. 바로 그런 게 제가 보고 싶은 대결이에요. 메갈로돈은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고 현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대한 이빨만을 남겨두었죠. 바다의 약 80%만이 탐험되었어요. 그러니까 해저에 뭐가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걸 해낼 수 있다고 해도 매그와 마주칠 가능성은 낮아요. 우리처럼 상어들은 따뜻한 연한 해역을 선호했어요. 심해에서 사는 건 짐승들에게 너무 추울 거고 음식도 부족할 거예요. 또 몸 전체는 그 밑에 거대한 수압에 짓눌리는 걸 피하기 위해 진화해야 할 거예요. 이들이 아직까지 존재할 것 같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제 메갈로돈의 출현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그것이 백상아리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메갈로돈은 다른 물고기과에 속하며 아마도 거대한 샌드타이거 상어처럼 생겼을 거예요. 납작한 주둥이에 작은 눈, 등지러미는 뒤로 움직였어요. 모래상어는 크기가 거의 같은 2개의 등 지느러미를 갖고 있어요. 색깔은 밝은 갈색이고 배는 하얀색이에요. 온몸에 모래상어와 같은 갈색, 빨간 반점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메갈로돈을 화석으로 처음 발견했을 때 무시무시한 걸로 생각하곤 했었죠. 때는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람들은 바위 속에서 이빨을 발견했어요. 처음에 이 이빨은 용이나 뱀의 혀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이빨의 주인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 그린 첫 그림이에요. 무서운 코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거대한 주둥이를 가졌죠. 메갈로돈은 보통 거대한 백상아리의 한 종류로 묘사되지만 이건 흔히들 하는 오해예요. 사실 오늘날의 백상아리의 조상들은 매그와 같은 시기에 존재했었어요. 하지만 둘은 친한 친구가 아니었고 심지어 서로 경쟁했었죠. 백상아리는 더 작은 크기와 민첩성을 이용하여 매그의 먹이를 빠르게 잡아채는 더 나은 사냥꾼이었어요. 또 자신들의 절반 크기밖에 되지 않는 매그 새끼들을 먹는 걸로도 알려져 있죠. 이게 멸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또 우리에겐 메갈로돈이 먹이 사슬의 잔인한 사냥꾼 왕이었단 증거가 있어요. 무기고의 첫 번째 전투 도구는 타격용 공성 망치였어요. 메갈로돈은 먹이를 기습했을 거예요. 칠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죠. 놓치면 두 번째 라운드는 오래 걸릴 거예요. 메갈로돈의 기동성은 대형 트럭에 필적했어요. 백상아리가 어른 매그와 정면 대결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음식을 훔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매그에게는 더 큰 물고기와 고래만이 남았지만 고래들이 더 시원하고 새로운 바다로 헤엄치면서 식량 공급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래들은 우리의 친구 매그를 뒤로 하고 더 추운 온도를 선호하도록 적응했어요. 메갈로돈은 굶주림 또는 빙하기 때문에 멸종되었어요. 메갈로돈은 백상아리보다 현대의 황소상어에 더 가까웠어요. 짧은 주둥이, 납작한 아래턱,
거대한 무게와 크기를 지탱해줄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이 상어들은 사실 가족을 보살피는 녀석들이었어요. 몇몇 메갈로돈 보유구역이 플로리다, 메릴랜드, 파나마에서 발견되었어요. 얕은 물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우린 이 지역에서 발견된 수많은 작은 메갈로돈 이빨로 이 사실을 알았어요. 보모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메갈로돈 이빨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들의 지저분하고 공격적인 식습관 때문에 상어들은 정기적으로 이빨을 잃었어요. 일주일에서 2주일마다 한 세트의 치아를 잃죠. 일생이면 4만 개에 달해요. 치아 요정으로부터 돈을 엄청 받았겠어요. 이 때문에 메갈로돈의 이빨은 계속해서 해저로 떨어졌죠. 우리에게 다행스럽게도 그게 상어의 뼈대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서 이렇게나 많은 이빨들이 남아서 화석화된 거예요. 매그 이빨에 대한 첫 발견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초기 발견자들은 매그의 이빨이 고대 뱀 생물들의 석화된 혀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걸 혀돌이라고 불렀어요. 꽤 멋졌겠지만 메갈로돈은 공룡과 같은 시기에 존재했다는 것도 흔한 오해예요. 공룡들은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메갈로돈은 훨씬 후에 왔어요. 가장 오래된 매그 화석은 2,30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날짜를 딱 집어 알아내긴 어려워요. 어쨌든 아직 달력이 발명되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인간이 진화하기도 전에 멸종됐어요. 최초의 인간을 칭하는 멋진 이름을 가진 초기 호모사피엔스는 약 250만 년 전에 등장했어요. 하지만 메갈로돈 상어가 멸종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고래의 개체수는 이 녀석들이 마지막까지 있었기 때문에 급격히 감소했어요. 그래서 잡아먹을 수 있는 고래는 훨씬 적을 거예요. 또 고래들은 훨씬 더 똑똑해졌고 새로운 방어적인 움직임을 배워서 사냥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죠. 매일 약 12톤의 음식을 먹은 걸로 추정돼요. 크라켄은 전설적인 바다 괴물인 대왕 오징어예요. 여러분이 본 것 중 가장 큰 오징어죠. 그리고 만약 이 괴물이 존재했다면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을 거예요. 크라켄은 강력한 촉수를 갖고 있어요. 끝에 빨판이 있는 단단한 근육은 탈출이 불가능해요. 크라켄은 배를 두 동강 내거나 그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크라켄의 가장 최악인 점은 크기예요. 옛날 선원 이야기에 따르면 그 크기는 거의 축구장 10개 정도라고 해요. 크라켄이 축구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크라켄 전설에 따르면 이 괴물이 너무 커서 선원들이 그걸 작은 섬으로 착각했다고 했어요. 과거 몇 세기 동안 그런 야수를 물리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크라켄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자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세계의 모든 바다에 모든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거대한 괴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식지에 크라켄의 경쟁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개체수가 견고하게 증가할 거예요. 크라켄은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할 거고 그래서 다른 큰 바다 동물들의 수가 크게 감소할 거예요. 흰 긴수염고래, 백상아리, 다른 거대한 오징어, 모든 큰 바다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질 거예요. 크라켄은 두 종류 속에 속해요. 이 종에는 오징어와 문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생물들이죠. 크라켄은 숙련된 사냥꾼이고 절대 야외에서 싸우지 않을 거예요. 대왕 오징어는 깊은 물에서 살고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큰 눈을 갖고 있어요. 오징어의 눈은 정찬용 접시만 해요. 이것 덕분에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죠. 비슷하게 크라켄은 음파 탐지기가 크라켄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배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보다 한 수 위일 거예요. 그리 좋진 않죠. 1857년 오징어 부리가 덴마크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다른 대왕 오징어 잔해들이 바하마에서 발견되었고 그 후 과학자들은 거대 오징어가 존재한다고 확신했어요. 그 이후로 대왕 오징어가 공식적으로 발견됐지만 100년이 넘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게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는지 몰라요. 사실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생물 중 하나예요. 그들은 해안 깊숙한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곳에 도달하는 건 어려워요.
더 깊은 곳까지 잠수하려면 강력한 부피가 큰 장비가 필요해요. 수중 바티스카프와 카메라는 오징어가 멀리서 알아차릴 수 있는 많은 소음과 빛을 내요. 우리가 발견하기도 전에 도망치죠. 이 대왕 오징어가 작은 섬 크기 정도라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바다의 약 5%밖에 연구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심해에는 크라켄보다 훨씬 끔찍한 괴물들이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